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 직장인 3분의 1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란 걸 받을 거고요. 이 월급을 받을 때 우리가 세금이란 걸 내는데 어떻게 세금이 0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세와 준조세를 나눠야 돼요. 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금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에 도움을 주는 그 돈이 될 거고요. 그 미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조세라는 건 이제 세금은 아닌데 세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실제로는 세금이 아닌 준조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어쨌든 그래도 내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결국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려받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직장인의 3분의 1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했고요. 이 기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사의 제목은 3분의 1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사에서는 32.5%가 면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5.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5.2%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5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면세자가 32.5%가 되잖아요. 그럼 32.5%는 소득세율이 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68%, 67.5%가 내야 되는 세금은 이 5%를 훨씬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간별 최고 소득세율이 5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내가 받는 월급의 반 조금 안 되게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0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세 평균이 되게 낮게 잡히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평균 중위수, 그 다음에 최빈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나왔던 현상인데 꼬리가 한쪽으로 길게 되기 때문에 평균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되고 낮게 되고 하는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숫자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상위 67.5%에 속했다면 소득세율을 소득세율은 5%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찾아보면요. 2024년에 근로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71.7%를 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위 10%가 70%를 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위 30%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60%가 그 안에서 대략 3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어떻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상위 10% 부자가 낸 세금으로 국가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 세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가 있고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내는 세금이 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 거, 쓴 거 비교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야 내가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면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로세 내는 세상과 종합소득세 내는 세상이 다르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내는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부자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상위 10% 혹은 그 종합소득세를 내는 또 다른 부자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세 내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8대2 가위 경제를 많이 이야기해요. 8대2 가위 경제라는 게 이제 상위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이 20% 안에서도 8대2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의 20%, 약 4%가 80%의 80%인 64%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하위 80%가 20%를 가지고 있고 그 80% 내에서 하위 80%가 다시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60%가 4%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하위 64%가 4%밖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나라 진익에서 박살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 가위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 상 20%가 낸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상위 10%가 소득세의 70%를 내고 있으니 근로소득자 상위 10%가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전체 70%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전 정권이나 그 전전 정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현 정권은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국가 재정을 이제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권들은 이제 국가가 재정을 적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금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꼭 나오는 반발이 뭐냐면 부자 감세입니다. 저는 이 부자 감세라는 말에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고 싶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부자 감세라고 해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책에 반대하고 혹은 그 사회적 반감을 많이 발생시키게끔 노력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다뤘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부자거든요. 부자들만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게 부자 감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제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부자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세금을 늘려줘야 된다, 줄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재정을 늘려가면요.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증세를 해야 되고요. 국가가 재정을 줄이게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부자들이 감세하게 되는 거고요. 증세 정책을 하게 되면 부자 증세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의 대다수는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해 보면 사실 부자가 아니면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 집단이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 집단인 이 부자들에게서 결국 증세가 생기고 감세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증세 정책과 감세 정책을 보면서 이걸 부자 감세 혹은 부자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반감을 만들어 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